저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업들까지 나서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말 돈 때문입니다. 이 돈 얘기를 자꾸 오늘 하게 되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의 고객층,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요 고객층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 더 아래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이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명품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하부 구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고객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고객층들을 타겟팅을 하는 마케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비록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고객을 놓칠 수는 없는, 이게 이제 기업들의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저희 이제 천민 정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 천민 정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흠이냐, 이게 이제 약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이런 천민 정치로 흘러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천민 정치의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철인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른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고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활동을 함으로써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그 리더들을 믿고 따르는 이런 이제 사회 구조, 이게 이제 과연 공화정 시스템하고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이런 그 철인 정치가 과연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이 기업들의 생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 메이저리그를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시청자층이 결국에는 이런 천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일반 그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다. 그거는 뭐 NBA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틱스, 윤리라든가 도덕성이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의 어떤 그 기조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비록 시장 논리로 따지면은 천민들이, 이제 중산층 이하에 못 사는 가난한 분들이 주 시장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카콜라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 시장층을 형성할 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업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이 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 서민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구분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좌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일반 서민들한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좀 속상하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업들을 막 끌고 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 이 서민들이 점점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쟤들이 따라오네. 내가 막 주장하니까 저 사람들이 움직이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깨우침인데, 이게 이런 자각을 하는 서민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이제 찍어주는, 그 사람이 전에 무슨 범죄 기록이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말 잘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 찍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도층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코르테즈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연방 하원이고 당선이 돼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게 연방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각 주들의 면모들을 보면은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포퓰리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 좀 얻으면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 와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뽑아주는. 그래서 지금 나라 행정이라든가 각 지역의 지방정부 행정들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각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명색이 로체스터시는 작은 시가 아닌데 이 로체스터시의 시장과 같이 살고 있는 저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일단 다르고 둘이 동거 관계인 것 같은 그런 거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알고 봤더니 17살 때 강도 사건 할 때 강도 사건에서 운전자 역할을 맡았던 무슨 깽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그 뒤에 보호 관찰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뭐 개가천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시장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분인데 집안에서 마약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요. 마약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총이 발견됐다. 불법 총기 소지해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는 시장과 같이 살고 있는 남친이 이 정도면은 뭐 그 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갑갑하죠.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점 이제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자격도 되지도 않고 아무런 그 갖추지도 않은 인물들이 연방의회에 나와가지고 뭐 의원이랍시고서는 막 헛소리들 막 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